안녕하세요. 삶의 텃밭 강산재입니다. 마늘 농사에서 텃밭지기들을 애먹이는 일이 어찌 한둘이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병충해 문제는 늘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탄저병, 녹은병, 녹병, 무름병, 입마름병, 고자리파리, 뿌리응애, 마늘 구근 선충 등은 병충해에 속하죠. 하지만 이와 같은 병충해가 아니면서도 마늘 농사에 결정타를 먹이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마늘 농사 잘 지어놓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마늘이 2차 생장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늘 농사에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2차 생장, 즉 벌마늘의 발생 원리와 그 원인, 그리고 방지 대책 3가지로 나누어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늘 잇편의 구조 원리와 2차 생장. 마늘의 2차 생장이 불러오는 피해는 벌마늘이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마늘 주산지의 2차 생장 피해는 이제 각 개인의 농부들로서는 한계에 이른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정부에서도 벌마늘의 심각성을 깨닫고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지원을 하고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2차 생장은 병충해가 아니라 마늘의 생리장애 현상입니다. 생리장애란 병충해가 아닌 주변 환경이나 온도, 영양분 등의 여러 원인으로 인해 환경이 악화되면서 작물 자체의 생리적 이상이 생기는 모든 장애를 말합니다. 이때의 피해로는 극도의 품질 저하와 수량 감소로 경제적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식용하고 있는 마늘은 인경입니다. 인경은 뿌리가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줄기이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짧은 줄기 둘레에 양분이 가득한 다육의 잎이 밀생하여 생긴 비닐 조각 같은 땅속 줄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잇편이 모여 공 모양의 원통 굴을 이루게 되는데 품종에 따라 적게는 5개에서 6개, 많게는 10여 개가 넘는 잇편들이 지하부에 모여 하나의 굴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늘쪽이라고 부르는 잇편은 잎이 조밀하게 나오기 때문에 마치 줄기는 없고 뿌리에서 직접 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단축경의 여백에서 나오는 치가가 비대해진 경우죠. 즉 단축경에 달린 여백에서 나온 치가가 비대하면 잇편, 즉 마늘 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잇편은 잎이 저장기관으로 변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마늘 잇편 하나엔 몇 개의 보통엽과 한 개의 맹아엽을 저장엽과 보호엽 종류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식용하거나 씨마늘로 사용하고 있는 마늘 쪽 잇편의 모습은 뿌리가 아니라 4가지 모습의 잎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신 번님들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왜 구구절절 마늘 쪽 잇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마늘 쪽 하나하나가 씨마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백에 착색된 치가가 비대해 잇편이 되지 못하고 계속 생장을 하면서 지상으로 출현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2차 생장으로 벌마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다 자란 마늘 구 안에서 또 다른 마늘 싹이 나오면서 마늘의 쪽수가 갑절 이상 늘어나는 현상, 즉 벌마늘이 돼 상품성과 수확량에 큰 피해를 주게 되는 현상이 됩니다. 마늘 속에서 또 다른 마늘이 생겨난 셈이죠. 2차 생장 벌마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마늘 속에서 또 다른 마늘이 생긴 거죠.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할 잇편으로 비대해야 할 측아가의 조직들이 이상 생장하여 잎으로 변해 출현하면서 이미 나와 있던 지상의 엽초부를 찍고 나오는 새싹의 모습이 됩니다. 벌마늘 생김을 설명하다 보니 길어진 듯 합니다만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2차 생장으로 생기는 벌마늘에 대한 이해와 대비책을 쉽게 알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벌마늘의 원인. 1. 너무 큰 인편의 씨마늘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씨마늘 크기는 한지형은 4에서 5g 정도, 난지형은 5에서 7g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파종 적기보다 너무 일찍 파종할 때 생깁니다. 3. 추비를 늦게까지 주거나 특히 질소 과다 시비가 원인이 됩니다. 4. 평년보다 겨울 날씨가 따뜻했을 때 특히 남부지방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5. 흙이 모래 성분이 많은 토양일 때 생긴다고 합니다. 6. 마늘종을 너무 일찍 뽑아줄 때 염려가 됩니다. 7. 인편 분화기와 국은 비대기에 고온 다수 환경이 되면 늘어난다고 합니다. 8. 저온 저장한 씨마늘을 파종할 때도 염려가 된다 합니다. 9. 너무 늦게 수확해도 염려가 된답니다. 셋째, 벌마늘 방지 대책. 앞에서 소개해드린 9가지 벌마늘 발생 원인을 거꾸로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1. 씨앗의 인편은 한지형은 4에서 5g 정도, 난지형은 5에서 7g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7에서 10g 정도의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 파종 적기에 맞추어 파종을 하고 특히 조기 파종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추비 시기를 잘 맞추고 마지막 추비는 수확 60에서 70일 전에 맞출 것이며 특히 질소 비례를 과다 시비하지 않습니다. 4. 온화한 겨울 날씨로 웃자람이 염려될 때 북을 해주거나 비닐 벗기기를 고려합니다. 5. 사질 토양이라면 약간의 점질성이 첨가된 밭을 선정합니다. 6. 마늘종 제거 문제는 수확량과의 관계가 걸려있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마늘종을 전혀 제거하지 않았을 때를 100으로 보았을 때 종이 올라오자마자 즉시 제거하면 17% 증수되고 5cm 정도 나왔을 때 제거하면 12% 증수, 10cm 정도 나왔을 때 제거하면 9%부터 증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찍 제거하면 2차 생장이 될 수 있다 하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마늘종이 나오자마자 보다는 5cm 정도 나왔을 때 제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7. 인편 분화기와 국은 비대기에 고온 다습 환경이 되면 배수에 신경을 쓰고 복토 등으로 이를 낮추기 위한 환경 조성에 애를 씁니다. 8. 저온 저장한 씨마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9. 수확 적기로 보고 있는 잎이 50에서 70% 정도 누렇게 됐을 때 수확하는 것으로 수확기를 정합니다. 지금까지 마늘 2차 생장으로 인한 벌마늘 피해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는데 함께 해주신 번님들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강령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